기원전 218년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바르카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던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린다. 바로 군대를 이끌고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본토를 침공하는 것이었다. 이 작전은 전례 없는 도전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실패할 것이라 예상했다. 한니발의 군대는 약 5만 명의 병사, 9천 기병, 그리고 37마리의 전투 코끼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스페인을 출발해 피레네 산맥을 넘어 갈리아현, 프랑스 지역에 도착한 그는 다양한 부족들과 전투를 치르며 병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알프스에 도착하면서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다. 알프스는 험준한 지형과 극한의 날씨를 자랑하는 산맥이었다. 특히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던 시기는 늦가을로 산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급격한 기온차가 병사들에게 치명적이었다. 한니발은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앞장서서 등반을 이끌었으며 현지 가이드와의 협력을 통해 최적의 경로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예상보다 더 험난한 길이 이어졌다. 절벽과 빙판으로 이루어진 길은 코끼리뿐만 아니라 병사들에게도 악몽이었다. 일부 길목은 너무 좁아 병사들이 떨어져 죽거나 짐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식량과 보급이 부족했고 알프스 원주민들의 공격도 지속되었다. 한니발의 군대는 혹한과 싸우며 결국 알프스를 넘는 데 성공했지만 도착했을 때는 병력의 절반 가까이를 잃은 상태였다. 그러나 알프스를 넘었다는 사실 자체가 로마에 심리적 충격을 주었다.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로마는 북쪽 국경을 방어할 대비가 거의 없었고 한니발은 이탈리아로 진입해 로마군을 연이어 격파하기 시작했다. 알프스 횡단은 엄청난 희생을 치른 도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로마의 심장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한니발이 정확히 어떤 경로로 알프스를 넘었는지는 논쟁의 대상이다. 고대 사료들은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경로 후보로는 콜 드 몽제네브르, 콜 드 클라피에, 그리고 콜 드라 트라베르세테가 있다. 현대의 지리학과 기상학 연구를 통해 한니발의 알프스 횡단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웠을지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부각된다. 알프스의 평균 기온은 가을에도 영하로 떨어지며 고지대에서는 폭설이 내린다. 당시 병사들은 무거운 갑옷과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상과 저체온증이 큰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알프스를 넘을 수 있었을까? 연구자들은 한니발이 사용한 코끼리가 북아프리카산 소형 코끼리 현재 멸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코끼리들은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하고 인도 코끼리처럼 훈련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영양 부족과 험난한 지형에서 살아남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한니발의 코끼리들은 이탈리아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죽었다. 현대 군대조차 알프스를 넘으려면 철저한 보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니발의 군대는 보급선이 끊긴 상태에서 자급자족해야 했다. 얼어붙은 산길에서 식량을 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한니발의 알프스 횡단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철저한 준비와 병사들의 극한의 인내 덕분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216년 한니발은 이탈리아 남부 칸나이에서 로마군과 역사적인 전투를 벌인다. 로마는 한니발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8만 6천 명에 달하는 대군을 동원했는데 이는 한니발의 병력이 약 5만 명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숫자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니발은 전술적 천재성을 발휘해 로마군을 완전히 포위하고 괴멸시켰다. 한니발의 핵심 전략은 이중 포위 전술이었다. 중앙에 보병대를 일부러 약하게 배치하고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해 로마군을 유인했다. 로마군이 한니발의 중앙을 압박하며 깊숙이 전진하자 측면에 배치된 정예 보병들이 로마군의 양옆을 감쌌다. 동시에 한니발의 기병대가 로마군의 후방을 차단하면서 완전한 포위망이 형성되었다. 이 결과 로마군은 좁은 공간에 갇혀 움직이지 못했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 로마 병사들은 압도적인 숫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싸울 수 없었고 결국 하루 만에 6만 명 이상이 전사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이 전술은 이후 수많은 군사 전략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독일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를 침공할 때 1940년 망치와 모로 작전 한니발의 전술을 응용했다.
현대 군대에서도 포위선멸 전술은 적을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칸나이 전투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완벽한 전술적 승리로 평가받는다. 수적 열세를 극복한 전략적 승리 병력의 차이를 전술로 극복했다. 완벽한 포위선멸 상대의 퇴로를 차단하고 완전히 무너뜨렸다. 심리전 효과. 이 전투 이후 로마는 한니발을 두려워하며 한니발이 온다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였다. 칸나이 전투는 현대 전쟁사에서도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아있으며 한니발의 군사적 천재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승리로 기록되고 있다.